2020년 8월 28일 7시입니다. (7시 40분에부터) 한 20분 가까이 또 열심히 이 얘기를 했는데, 마치고 가서 카메라를 보니까 또 스위치를 안 눌렀어요.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처음에 그럴 적엔 이건 뭐야 하고 짜증을 냈었는데, 요즘 짜증 안 냅니다. 또 그러는구나. 이래서 재밌지. 어제 참으로 고맙게도 태풍 바비가 거의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여기 아마 제주도 쪽에는 피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바람이 조금 거세게 부는 것 잠시 그랬고, 비가 도찰에 살짝 뿌린 것 말고는 태풍이 다녀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맙다 그랬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절입니다. 장마로 해서 한 2달 가까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짧은 어려움이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1년이 가까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일이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도 잘 이겨내가고 있다는데,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역병이 돌고 하면, 예전에 왕조 시절 같으면 대개의 상소가 임금이 선정을 펼치라고, 그래서 감옥에 있던 죄수들 중에도 아주 무겁지 않으면 풀어주고, 부역을 더 깎아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면 초반에 세계적으로 가장 잘한다고 K방역하면서, 그것도 현 정부가 잘한 일이라고 자랑하다가 요즘은 그러진 않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의견을 모아서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자원인 의사들과 정부가 외나무다리 위에서 싸우는 상황을 정부가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 정원을 늘려야 된다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 판단은 유보합니다만, 설사 의사를 늘려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기간에 4,000명을 늘린다, 또 지금이 그것을 밀고 갈 때인가. 불교 경전 읽다 보면 부처님 말씀 중에,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무슨 말을 할 적엔 그 말이 내용이 사실이고 진실인가를 먼저 따져보고, 설사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얘기를 지금 해야 될 적절한 시점인가를 따져보라.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또 알아봐라. 그러면 지금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이러는 때가, 의사들 중에 참 녹초가 되는 사람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들도 그렇고 의료 인력들이 그러고 있는데, 이럴 때 그들을 자극하는 그 정책을 내놓는 것이 맞는가? 아마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 이걸 밀어붙여야 되겠다는 초조함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정의감,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옳은데 빨리 해야지,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서두르는 것은 아닌가. 일부에서 아마 소위 386, 586 세대들의
성적 안 좋은 애들 거기다 집어넣어서 의사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런 말도 도움이나만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설마 그럴 리가 하고 믿지 않으렵니다. 믿으면 화가 나니까요. 지금 그럴 때냐. 그래서 제가 그저께는 일기에다가 그랬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끼어들어가서 프랑스가 패배했는데 왜 거길 또 끼어들어갔는지, 그 베트남 전쟁의 성격은 제대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그저 단순하게 호치민의 그 공산당 같은 그 사람들을 죽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무차별 폭격을 가했죠. 남베트남에 뿐만 아니라 북베트남에도 하고, 때로는 미국 구축함이 가서 북베트남의 항구에 함포 사격을 하고, 이웃 캄보디아와 라오스도 그 북베트남군 움직이는 통로가 된다고 해서 거기도 무차별 폭격을 하고, 밀림에 숨어 들어와서 잘 안 보인다고 그 밀림을 다, 나무들을 다 말려 죽이는 고엽제를 뿌리고 이랬는데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인 미국이 패했습니다. 왜? 그 전쟁의 배경과 원인은 살피지 않고 사람만 죽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일기에 그랬습니다. 지금 정부가 그러고 있는 것 같다. 의사들한테 여차하면 엄포를 와요. 의사 자격증 박탈한다. 긴급명령권 발동한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더욱 강경해지죠. 의사들도. 그러면 그들을 나쁜 놈이라고 여론몰이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 한번 따져봐야죠. 왜 그럴까? 지금이 이 정책을 밀고 갈 때인가도 따져보고.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지금 대학 세우고 배출 준비해도 10년은 넘어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인공지능 진단이 일상화되어서 오히려 의사들은 거의 필요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정규 의대 졸업자와 추천받아 입학하여 자격받는 의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히려 고령화로 노년층을 돌보는 간호사는 대량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실제로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몇 년 전에 저보다 11살 더 위에, 한 분은 또 12살 위에인 선배 두 분하고 서울의 중국집에서 꼬량주도 마셔가며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세상 얘기를 이리저리 나누는데 불교계 얘기도 하고 세상 전반적인 얘기도 하고, 근데 그날이 그 바둑 천재 이세돌이와 인공지능 알파고 사이에서 세계의 바둑 대결 2차전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근데 그날 이세돌이 두 번째도 또 패했죠. 제가 모시고 식사를 했던 두 분 중에 한 분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온 현직 의사입니다. 아직도 개업의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나 오늘 이세돌과 알파고 대결을 큰 관심을 갖고 봤어.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어째 그리 큰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라고 여쭈었죠. 실은 저는 그런 대결이 벌어진다는 얘기만 했지 뭐 관심도 없었어요. 이기고 지고도. 근데 그 선배님이 그랬어요. 그게 말이야, 오늘 두 번째 시합에서도 이세돌이 지는 것을 보고 나니 우리 의사들하고 판검사 변호사들 일자리가 곧 사라지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 나는 이미 70대 후반이니까 괜찮겠지만 후배 의사들은 어려움 많이 겪을 거야. 과거 판례를 찾아낸 일이 가장 중요한 판검사와 변호사들도 그렇고. 내 생각엔 멀지 않아 예전에 동네 곳곳에 있었잖아. 공중전화 박스. 지금도 있지만 별로 무용지물이지. 그런 비슷한 것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몸에 이상이 느껴지거나 건강 상태가 궁금한 사람은 그 박스에 들어가서 지문 갖다 대듯이 지정된 자리에 손가락 디밀면 그 기계가 피 한 방울 살짝 뽑아서 분석해 그 자리에서 바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처방전을 발급해 주게 될 거예요. 글쎄,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괜찮으려나 모르겠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발 하라리 책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없어질 직업 중에 의사, 변호사 매우 앞 순서에 있습니다. 나는 현재 벌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외나무다리 위 버티기. 정부가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단기간에 의사 수천 명을 배출하겠다는 데 대해 의사들이 저항하는 배경에는 이런 인공지능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부가 의대 정원 늘리겠다고 발표하기 전에 정책 수립 과정에 이와 같은 문명의 변화를 주목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했을까? 전혀 아닌 것 같다. 그냥 과거 군부 정권과 다를 바 없이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데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다 고 과신하며 일기에다 손을 쳐놨으면 그들보다 더한 것은 정의감으로 또 묻혀있고 우리가 옳다는 밀어붙이고 진영 논리 추종자들 동원해서 의사들은 나쁜 사람들, 나쁜 놈들 만들기에 나서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수십 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제 친구 아버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인구는 줄어드는데 의사들이 많아져서 취직을 못한 의사들이 가방에 청진기 하나 담아가지고 시골 동네 구석구석까지 찾아다니며 아픈 사람 없어요, 아픈 사람 없어요 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셔서 아니 그런 일이 있을까 했습니다. 벌써 한 30여 년 전에. 문제는 이제는 가방 하나 들고 다니며 왕진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의과대학 졸업 맞고 청진기 하나 갖고도 진찰을 하고 큰 돈 들이지 않고 의원 개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시골에서 의원을 열려고 해도 시설 비용 등등이 만만치 않아서 많은 의사들이 다 빚쟁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신 시설을 갖추지 않은 병의원에는 환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판에 왕진 가방 들고 이 동네 저 동네 찾아다닌들 밥벌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거 무슨 의사 제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어제 인터넷에서 보니까 대통령이 아마 기독교계 대표자들 만난 자리에서 또 그런 모양인데 의료파업은 전시상황서 전장이탈이나 마찬가지다 그랬다. 그렇죠. 전시상황이라고 보면 그렇죠. 근데 전시상황이라고 봤으면 그 전시상황에 일선에서 뛰고 있는 의사들과 갈등을 먼저 만들어낸 것은 그런 죄를 저지른 건 뭐냐? 복지부 장관하고 복지부에. 또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여당은 뭐냐? 그건 무슨 죄냐?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차 대전에서 독일이 소련으로 밀고 들어갈 때 진짜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갔죠. 물론 독일의 그 당시의 군사력이 무기체계나 지휘체계나 세계 최강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초반에 그토록 빨리 소련이 무너지고 계속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스탈린이 정권을 잡으면서 과거 러시아 제국 시절의 장성이나 고위 장교들 뿐만 아니라 레닌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는 1차 대전에 진짜 참전 경험을 갖춘 영관급과 장성들을 거의 판가리 해버렸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 장교들만으로 그 자리를 채웠었는데 그러니까 패할 수밖에 없었죠. 계속 후퇴. 2차 대전에서 승리했다고 하지만
소련 사람들이 죽은 숫자는 민간인들이 엄청납니다. 군인과 민간인. 그리고 결국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서 무기와 여러 가지 자원을 도와줘서 가능했었던 것이고, 남부 전선에서 이태리, 프랑스를 거쳐서 밀고 오는 서구 연합군의 배경이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았으면 러시아, 소련 무너졌죠. 하여튼 스탈린이 그랬습니다. 과거 제정 러시아 시절 군인들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의심이 가면 트로츠키파로 몰고 이렇게 몰고 저렇게 몰아서 죽였었죠.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합니다. 영상 편지 136번째, 제목을 물건 자체가 아니라 상표를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터키 작가 오르한 파묵의 순수 박물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한테는 어떤 것이 유럽산인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모방한 물건을 가짜이기 때문이 아니라 싸게 샀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챌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정말 나쁜 것은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상표를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 말인지 다들 이해가 가시고, 요즘 뭐 스님들도 박사 받느라고 애를 쓰는 분들이 많지만, 특히 개신교 목사들 중에 많은 사람이 박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미국의 무슨 신학대학 박사라고 학위증을 걸어놓고 하는데, 상당 부분이 가짜이거나 실제로 미국에 있지도 않은 대학, 아니면 비인가 대학에서 종이로 만들어준 학위증 드린 경우가 많다고 하죠. 왜 그런 일들을 할까요? 내가 박사 아니라고 혹시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럴까 봐서 그러죠. 그래서 실은 지금 또 한국 대학들이 그런 거로다 버텨서 한국 대학이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정치인들, 사업하는 사람들, 엉터리 석사, 박사 남발해서 대학은 그거로다가 유지하고, 그곳에 가서 사각모 쓰는 사람들은 그 사진 사무실에도 걸어놓고 집에도 걸어놓고, 이 소설 속의 얘기하고 똑같죠. 남들이 혹시 뭐라 그럴까봐. 그래서 실은 남들에 대해서 개인은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정권을 끌고 갈 사람들은 당연히 여론에 신경을 써요. 여론의 흐름을 살펴야 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남들이 야, 쟤 저거 옷 저거 얼마짜릴까 이래고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아야지. 오늘도 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두 번째 하면서 또 그렇습니다. 제가 말이 고파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열흘이 넘도록 단 한 사람도 만나지 않고 이 안에서 책만 읽으면서 지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전히 저를 위한 작업입니다. 여기서 마칩니다.